자, 우리 여태까지 배운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을까요? 맨 처음 배운 게 요거 맨 처음 배웠어요. 그쵸? 그 다음 뭐다? 뭐야 이거? 네. 자, 이거 맨 처음 배웠죠? 그 다음 뭐 배웠어요? 그 다음에 퍼블릭 클래스 요거에 대해서 배웠죠. 메인 클래스 안에 있는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참고로 이거 다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어디만 실행된다? 오직 여기만 실행되는 거. 다른 건 아무리 클래스를 만들어봤자 오직 여기만 실행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 변수를 배웠어요. 변수에는 뭐가 있다? 변수 타입과 변수명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이름이 똑같은 변수는 만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변수의 값은 여러분이 한번 정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얘는 A가 맞나요? 얘는요? 맞아요. 이건 A인가요? 이건 A가 아니라 10이에요. 그쵸? 이 는 좌측에 있을 때만 변수고 그 외에는 그냥 얘를 10 취급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에는 저마다의 타입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값을 담을 때는 그 값에 맞는 변수를 써야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하죠?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일반 변수라고 합니다. 일반 변수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로 들어가고.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거 배운 다음에 또 뭐 배웠죠? 레퍼런스 변수, 즉 리모컨 변수 이런 걸 만들었죠. 자, 여러분 일반 변수 A에는 여기 int가 들어가는 반면에 자동차라고 쓰면 여기 자동차 들어가나요? 대신 뭐 들어가요? 자동차의 레퍼런스, 즉 자동차 리모컨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를 레퍼런스 변수, 일반 변수. 변수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레퍼런스 변수는 여러분이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의 세 가지 용도가 뭐죠? 변수 만들기, 리모컨 만들기, 객체 만들기. 자, 근데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자바에서는 객체를 하나 만들더라도 먼저 설계도를 만드는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만들고 싶으면 자동차 설계도를 먼저 만들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자동차 몇 대? 한 대죠. 자동차 몇 대? 여전히 한 대. 리모컨은 몇 개예요? 리모컨은 총 3개죠. 객체 안에 하나, 객체 밖에 하나, 객체 밖에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직접 달리게 하는 거의 원격 조종이에요? 원격 조종이다. 자, 이거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배웠어요? if문 배웠죠. if문에는 어떤 옵션이 붙을 수 있다? else, if 이런 게 붙을 수 있고 가장 마지막에는 else만 붙을 수 있고. 자, 이걸 조건문이라고 해서 배웠고 그 다음 뭐 배웠어요? 반복문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는 얘를 살짝 개선시킨 폼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바만의 특징은 뭐가 있다? 자바만의 특징은 클래스와 객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new 배웠죠. 객체 만들 때 사용한 new. 자, 그 다음에 뭐 리모컨 뭐 이런 거 배웠어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은 이제 다시 한번. 자, 자바만의 특징.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언어로서의 특징. 자, 변수, 함수, 리턴, 매개 변수. 그 다음에 if문, while문. 이런 건 다른 언어에도 다 있어요. 근데 자바만의 특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자바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반적인 언어의 특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런 걸 배웠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것만 배울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부터 상속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상속에 대해서.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람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얘를 지우면 안 돼요. 얘는 다른 곳에서 쓰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새로 만들어야 되죠. 클래스, 그 다음 뭐 만들어요? 사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보고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 숨쉬다도 있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딱 만들었어요. 자, 근데 그러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숨쉬다가 여기서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네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해서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비슷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 여기다가 extens라고 해서 동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뭐냐면은 나 사람 클래스는 동물 클래스 안에 있는 속성들을 그대로 물려받겠다 라는 뜻이에요. 마치 이 부모한테 자식이 유산을 상속받듯이 이걸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 이걸 자식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의 유산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복사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실행해 볼게요. 되나? 자, code.oa.gg 자바 8 들어가서 자, 다시 한번 자, 해볼게요. 실행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 사람 클래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클래스 사람 만들고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제가 복사를 하면 되는데 아, 나는 얘를 중복하기 싫어요. 그럼 얘를 지우고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서는 잠깐 살짝 의아한 게 분명히 사람 클래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얘가 뭐라고요? 동물 클래스 안에 있는 요소들을 다 복사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오리 시뮬레이션 요거 1번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거 자, 저희 상황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참고로 이거는 지금 이게 1이고 문제가 8까지 있는데 현재 우리는 게임 개발 회사에 입사를 했고 자, 사수가 한 명 있고 내가 들어가자마자 1인 프로젝트로 혼자 오리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선임이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진 않고 조언만 해줍니다. 자, 맨 처음에 들어온 요구사항이 뭐냐면은 오리를 생성하고 날게 하시오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어떻게 시작할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했더니 우리 선임이 요걸 가지고서 요걸 일단 만들어줬어요. 일단 요게 작동하게 해보래요. 자, 한번 해보세요. 요거 자, 이건 한번 해볼게요. 이건 되게 쉽죠? 클래스 오리 만들고 그 다음에 보이드 날다 이렇게 만들고 얘를 복사해서 자, 그럼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를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어 보래요. 자, 우리가 잘했는데 자, 게임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오리 말고 청둥오리, 흰오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래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건들지 마시고 요게 실행이 되도록 밑에 클래스를 잘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려면은 저는 이거 복사를 할 거예요. 이거를 그냥 두 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면 돼요? 흰이라고 붙이고 여기다가 청둥오리. 자, 이렇게 하면 됐죠? 흰오리. 이렇게 복사를 해서 두 개를 만들면 된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3번을 들어가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임이
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오리를 한 100종 이상 추가할 건데, 그때마다 이렇게 날다라는 것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당장이야 프로그램이야 실행이 되겠지만, 문제가 뭐다? 나중에 누군가가 오리가 날개로 날아갑니다를 뒤에 점이 아니라 느낌표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 군데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다 바꿔야죠. 지금은 오리가 2마리라서 제가 지금 2군데만 건들면 됐지만, 오리가 만약에 100종류면은 이런 거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소스코드에서 뭐냐면은 중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복. 그리고 자바에 있던 객체지향 문법은 이 중복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제거할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이 날다 메서드가 3개나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하나로 줄여보세요. 상속을 사용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클래스가 3개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여기 흰오리에다가 이렇게 날다를 두고서 얘를 지운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흰오리가 날다를 만들고 청둥오리는 흰오리가 만든 유산을 그대로 날로 먹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실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느려서 건데 실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이 상속의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익스텐즈를 통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에 있는 능력을 얘가 가져와도 되는데,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 청둥오리가 흰오리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 상식에 비춰봐서 A is B,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않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금 되는 경우는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흰오리는 오리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청둥오리는 오리이다, 맞는 말인가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네,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남겨놓은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맞춰보세요. 클래스 생물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맞춰보세요. 자, 오리는 생물이죠.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무생물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거는, 자바는 오리가 무생물인지 생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는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상식에 비추어서 이게 맞는 말이다 될 때만 이걸 하세요.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다 꼬여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은 맞춰보세요 여러분. 흰오리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는 누구예요? 오리죠. 그러면은 흰오리 클래스의 부모의 부모 클래스는 누구예요? 그렇죠, 생물인 거예요. 이런 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상속을 통해서 중복을 제거를 했습니다. 자, 딱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거 몇 번 문제야? 4번 문제만 하고 딱 쉴게요. 끝낼게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한 거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뭐예요? 오리 생성하고 날개 하라고 해서 클래스 만들었죠. 그 다음에 게임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청둥오리 흰오리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더니 사수가 뭐래요? 야, 그렇게 하면 중복이 생기잖아. 그래서 중복 제거해 보라고 해서 우리가 상속을 통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게임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과 별개로 게임이 인기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자, 이 게임이 조기에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실험적인 걸 해볼 건데, 특이하게 고무올이라는 걸 우리가 추가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해보세요. 이게 실행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4번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네, 이게 실행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거는 제가 쉽기 때문에 그냥 제가 바로 할게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한다? 클래스 고무오리. 여러분 또 이렇게 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잘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의 문제점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청둥오리가 나는 건 오케이, 흰오리가 나는 건 오케이, 고무오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누군가가 우리 게임의 주주 중에서 한 명이 이해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고무오리는 어떻게 날아야 되죠? 고무오리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고무오리는 잘 보세요. 고무오리는 지금 오리가 가지고 있는 날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스스로 직접 만들어야 돼요? 네, 그쵸.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속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난다? 고무오리는 이렇게 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날다 말고 수영하다도 있다 해볼게요. 수영하다 그 다음에 고무오리니까 자 숨쉬다도 있다 해볼게요. 아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프하다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오리는 날 수 있고 수영할 수 있고 점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자 고무오리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기능 중에서 날다도 마음에 그러니까 수영하다는 마음에 들고 점프하다는 마음에 안 드는데 오직 뭐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날다만 마음에 안 든다 해볼게요. 다시 한번 원래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고무오리는 오리의 능력 몇 가지를 가져오는 거죠? 날다, 수영하다, 점프하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고무오리가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것 중에서 셋 중에서 몇 개만? 이 한 개만 마음에 안 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상속의 지원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얘가 세 개를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엔 너무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것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여기서 다시 만듭니다. 다시. 그럼 어떻게 된다? 잘 돼요. 다시 한번 정리.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가 물려준 것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은 상속을 끊을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다가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맞춰보세요. 고무오리 안에는 메서드 몇 개 있죠? 4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오리에서 만든 날다, 오리에서 만든 수영하다, 오리에서 만든 점프하다, 거기다가 직접 만든 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우려되는 게 있어요. 고무오리 안에 날다가 그럼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면은 뭐가 호출될까요? 얘는 자기 방식으로 날까요? 자기 아빠 방식으로 날까요? 그렇죠. 이왕이면 자기 방식으로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 누구 방식으로 날아요? 그렇죠. 부모 방식으로 납니다. 자 이렇게 이미 있는 메서드를 다시 만드는 거, 이미 있는 그러니까 상속을 통해서 받아서 굳이 이걸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걸 다시 만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오버라이딩. 이런 걸 메서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버라이딩이 뭐예요? 위에 씌운다는 거죠. 이미 있는데 새로 하나 만드는 거. 이거를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